안녕하세요. 전영입니다. 김현미입니다. 연애 때는 이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더라고. 연애할 때, 결혼 1년차 때, 그리고 결혼 10년차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심리.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바뀌는 심리 차이를 상황극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상황극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우리 애기 배고프지? 뭐 먹을까? 애기는 다 좋아. 자기랑 먹는 거면 다 좋아. 그러면 다 김치찌개 시켜도 돼? 완전 좋아. 애기 점심시간에 좀 느끼한 거 먹었거든. 그래서 개운한 김치찌개 완전 좋아. 아유, 우리 애기는 이렇게 배려심도 좋을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자기 뭐 먹을래? 배고파. 아무거나. 나 그럼 김치찌개 시킨다. 자기야, 딴 거 먹어. 그놈의 김치찌개 질리지도 않니? 응? 야, 아무거나 괜찮다며. 아무거나.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아유, 정말. 여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 뭐 먹을 거야? 나 배고파 죽겠구만. 아,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바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게. 여보, 아. 자꾸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이 배 어쩔 거야, 진짜.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배달 음식 또 시켜? 알아봐. 이리 와서 니네 엄마 배 좀 봐라. 도대체 니네 엄마 다이어트 언제부터 한다니? 이놈의 잔소리를 내가 왜 듣고 있냐고. 아유, 빨리 시키기나 해. 나 배고프다고. 연애할 때 상황극과 결혼 후의 상황극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진짜 연애할 때는 너무 설레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를 100% 배려해주는 건데 결혼하고 난 더더군다나 10년 차에는 배려라는 것이 1도 안 느껴지네요. 결혼 연차가 쌓일수록 설렘은 뚝 떨어지고 생존 지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배려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배려의 기준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배려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심리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결혼 후에 이 뇌구조,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관계가 안정화되잖아요. 역할도 바뀌고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데 이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의 기준이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한 번씩 하죠. 네. 연애할 땐 나밖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밖에 몰라야 진짜 완전 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배려의 기준이 바뀐 거네요. 근데 왜 자기밖에 몰라요? 왜 하필 자기만 아는 사람은 바뀔까요? 먼저 달달한 연애 초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 배려의 기준을 바꾸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호르몬, 이 호르몬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니까 호르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파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 가서 어르신들 도파민 아시죠? 라고 물어보면은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아이고 그거 나와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안 나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중 하나인 연애. 연애할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정신을 흐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 놓는데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삐지기도 하네요. 또 체력은 또 얼마나 좋아지게요. 잠도 안 자고 연애해요. 원장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세상에 데이트하고 1시간 걸려서 집에 데려다 주고 1시간 걸려서 집에 가고 네. 가서 도착해서 2시간 동안 넘게 전화통화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 생활을 1년 365일 한 거. 그래도 하나도 지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대단하시네요. 도파민이 하는 일이 바로 설렘, 즐거움 이걸 또 담당하잖아요. 또 옥시토신이란 호르몬 들어보셨죠? 네네. 이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애착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배려해줘야지. 이렇듯 옥시토신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오, 그거구나. 어쩌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저렇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바로 집중하고 배려하는 호르몬, 옥시토신이었다는 거. 이제부터는 좀 이해를 돕고 호르몬을 직장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연애할 때 열심히 일했던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결혼 1년 차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퇴사한 자리는 다른 호르몬이 와서 일을 하는데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책임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책임감이 혼자 일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잘 알고 있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죠.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그래서 결혼 1년 차에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함께 일을 하니까 당연히 상대에게 나가는 말이 퉁명스럽게 툭툭 던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도 중요하지만 야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감정과 관계에만 집중했던 이 연애 때와는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 육아,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 이러한 점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배려하는 이 방법이나 형식, 즉 배려의 기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왜 저렇게 모를까? 심지어 제가 머리를 파마를 하고 와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서운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감성과 현실의 비율이 연애 때하고는 완전 바꿔진 거니까. 세상에 파마가 왔으면 파마가 오는 게 예쁘네 많은 게 아니라 얼마짜리요? 얼마짜리? 그걸 물어보니까 와 이제가 이해가 되네요. 감성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서운함이 또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그래도 1년 차가 나아요. 연차가 점점 쌓여지면서 10년 차 때 생존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려의 기준이 생존과 실용 쪽으로 막 향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보세요. 밥 먹자 배고파? 돈은? 빨리 자야지. 애들은? 이런 표현들을 또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다 보니 감성보다는 가정 전체 시스템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각자 생존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 배려는 느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배려의 기준이 생존과 실용으로 가고 있는 결혼 생활이긴 합니다만 이 감성적인 배려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생존과 감성을 조금 잘 섞어서 좀 표현해주면 훨씬 따뜻한 부부 관계가 될 텐데 혹시 원장님 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감성의 표현으로 쑥스럽거나 낯간지럽지 않는 표현이 있을까요? 쑥스럽거나 낯간지럽지 않은 표현이요. 이 표현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요즘 예능 프로에서 꽉 막혀있는 부부관계를 풀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부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찰 카메라로 보여지는 이 부부의 일상은 그야말로 투견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부부였길래 투견 현장이 연출됐을까요? 서로 얼굴만 보면 욕하고 싸우고 와 정말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이 부부에게 상담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두 사람 서로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아내가 정말 다소곳하게 오늘 하루 힘들었지. 그리고 남편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이 얘기가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가 그럼 두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듣고 싶었던 얘기를. 그러니까 둘이 서로 주고받는데
정말 어색한 거예요. 당연하죠. 안 해본 지 엄청 오래된 말이라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둘이 주고받다가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러다 이제 다시 진심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힘들었지.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고생 많았어. 근데 참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생존에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배려의 말은 서로에게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힘들었을까 하면서 그 부부가 서로 펑펑 울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또 얼마나 또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요? 참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왜 생존의 말에 밀려가지고 이 감성적 배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을까요? 10년차 이상은 또 동지애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지!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라는 이 5글자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마음을 없이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힘들었지? 이 말을 들으면 서로가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정서적 유대감과 또한 마음으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가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마법의 한마디.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지금부터